멀티버스를 참 좋아하는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는 세계관에 따라 혹은 기존에 있었던 일에 왓이프, 한국어로는 만약 이랬다면 이라는 가상의 설정을 추가해서 새롭게 혹은 약간 수정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외전식의 작품들도 여럿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미치광이 용병 데드풀이 마블 세계를 끝장내고 작가와 우리 독자들에게까지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신비로운 주지사 우아투 더 와처가 독자들에게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하며 시작됩니다. 와처는 마블 유니버스 안의 다양한 세계들에 대해 이야기를 간략하게 진행하면서 데드풀이 판타스틱4를 학살하고 있는 한 세계관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세계 속에서 데드풀은 판타스틱4의 리더이자 몸을 고무처럼 느릴 수 있는 리드 리차드를 지속적으로 감전시켜서 사망하게 만들고, 또 다른 판타스틱4이자 불을 생성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자니 스톰의 목에 칼을 그어서 살해합니다. 이 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수 스톰은 자니 스톰이 살해당하는 그 자리에 투명화가 되어 있었는데, 자니 스톰의 죽음과 함께 튀어오른 피가 묻어서 데드풀에게 위치를 들키고 맙니다. 하지만 수 스톰은 포스필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본인의 능력을 이용해서 데드풀의 머리를 터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힐링 팩터를 갖고 있는 데드풀은 말 그대로 자가 치유를 통해 다시 머리가 자라나게 되고, 방심하고 있는 수 스톰을 뒤에서 칼로 찍어서 살해합니다. 이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와처는 독자들에게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리드 리차드가 개발한 특수 테이저건에 맞고 전기에 마비가 되어서 데드풀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와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원래의 설정대로라면 데드풀을 비롯한 수많은 코믹스 속 인물들은 그 자취조차 느끼기가 힘든 존재인데, 데드풀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본다면서 와처 너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와처의 손가락이 독자들이 보는 그 종이 위를 가리키자 데드풀은 와처의 목을 베어 살해하고, 와처 너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누구든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데드풀의 광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 돌려서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데드풀은 프로페서 X와 다른 엑스맨들의 조언반 강제반으로 한 정신과 시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정신치료의 목적에서였는데 데드풀은 억압된 상태로 자신을 치료해줄 브라이튼 박사와 단둘이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세계관 속 닥터 브라이튼은 기계의 몸의 뇌 안에는 사이코맨이 조종을 하고 있는 껍데기만 닥터 브라이튼이었다는 거고, 이 사이코맨은 데드풀을 다른 악당들과 함께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드풀의 머릿속에 존재하던 두 개의 목소리는 사이코맨이 데드풀의 뇌에 가하는 이 치료 아닌 치료가 자신들의 존재에 굉장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반항을 해보지만 결국 이 두 목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목소리가 "안녕 웨이드" 하며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목소리는 어떠한 목적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죽이라는 명령만 하게 되는데, 데드풀은 이것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껍데기인 닥터 브라이튼을 부수고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고자 했던 사이코맨을 한 손으로 쥐어서 책상에 여러 차례 내리찍어 죽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데드풀의 제3의 머릿속 목소리는 데드풀을 리드 박사의 연구실로 이끌게 되어 앞서 말했던 판타스틱4의 죽음을 실현시키고 리드 박사의 발명품들을 훔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와처의 죽음을 실현시킨 후 데드풀은 마블 유니버스 속 많은 히어로, 빌런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곧 뉴스는 이 히어로들과 빌런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뉴스 화면 속 지나가는 인물들만 해도 벌써 닥터둠부터 고스트라이더 등이 있고, 끝내 행크핌에 대한 이야기도 나지막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데드풀은 드디어 스파이더맨을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스파이더맨과 데드풀은 많은 이야기 속에서 함께 활동도 하고 말장난도 주고받던 사이로 이 세계관 속에서도 당연히 서로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히어로, 빌런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다니는 데드풀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스파이더맨은 데드풀과 싸우게 되고 그를 높은 건물 높이에서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당연히 여느 사람과 함께 피가 터지면서 뼈가 이곳저곳 부서진 데드풀이었지만 그놈의 힐링 팩터 덕분에 골절부터 상처까지 힐링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던 스파이더맨의 턱에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스파이더맨의 죽음까지 듣게 된 어벤져스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돼서 소집되고 데드풀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토르,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호크아이, 루크 케이지, 울버린 등이 모여있었던 어벤져스 타워 안의 테이블 위로 보이지도 않던 폭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이 폭탄의 폭발로 인해서 아이언맨의 수트의 헬멧 부분만 남게 되어서 나뒹굴 뿐만 아니라
데드풀보다 더 빠른 힐링 팩터를 갖고 있는 울버린도 뼈만 남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는 호크아이를 비롯해서 날고기는 슈퍼히어로들이 모여있는 이 어벤져스 타워에 이렇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물을 잠입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앤트맨이 행크 핌을 살해하고 얻은 핌 입자, 즉 사물, 인물의 크기를 크고 작게 조절할 수 있는 그 입자를 이용해서 테이블 위에 초소형화를 한 뒤 올려놨기 때문인데요. 이 큰 폭발에서도 살아남은 어벤져스는 신인 토르와 부술 수 없는 피부를 갖고 있는 루크 케이지였습니다. 이 폭발 속에서 루크 케이지에게 다가간 데드풀은 루크 케이지의 부술 수 없는 피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너가 마신 커피 속에 핌 입자로 초소형화 해놓은 폭탄을 넣어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자 루크 케이지의 코와 귀에서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고 무적 피부에 반해 무적 장기를 갖고 있지는 않은 루크 케이지는 그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토르는 멸니르를 들고 데드풀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당연히 데드풀은 힘이라는 분야에서는 토르를 이길 수가 없지만 여기서 데드풀은 토르에게 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피부가 강할까? 아님 네 망치가 강할까? 그리고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핌 입자를 맞은 토르의 멸니르는 거대화가 되어서 토르를 짓눌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데드풀은 드디어 헐크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연히 헐크를 죽이려고 간 데드풀이었지만 헐크의 괴력 앞에서 사지가 찢기고 머리도 통째로 뜯기게 되는 수모를 당합니다. 또다시 당연히 힐링 팩터 덕분에 데드풀의 머리, 다리, 팔은 다시 자라나게 되는데 데드풀을 당분간은 처리했다고 생각한 헐크는 데드풀을 뜯어버린 그 자리를 피해 동굴 안으로 숨게 됩니다. 그리고 헐크화가 풀리고 잠에 들어있던 브루스 배너 앞에 원래대로 돌아온 데드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스 배너가 헐크로 변신하기도 전에 그의 목을 통째로 잘라버립니다. 데드풀은 이렇게 어벤져스까지 처치해 오던 와중에 데드풀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혹은 친구를 잃은 이들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면 그것을 몸이 기억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자인 태스크마스터를 고용해 데드풀을 잡고자 합니다. 이 태스크마스터는 데드풀의 자취를 쫓아 그를 잡으러 다니는데 그 와중에 데드풀은 베놈, 멀티플맨, 그린고블린 등을 죽이고 끝내 엑스맨 찰스 자비에 교수를 납치해 붙잡아둡니다. 데드풀은 찰스 자비에의 다리에 칼을 꽂아 넣으면서 엑스맨들이 찾아올 것을 유도하게 합니다. 결국 찰스 자비에가 머릿속으로 보낸 소리를 들은 엑스맨들은 데드풀을 잡으러 오게 되는데 이에 데드풀이 설치해놓은 다양한 함정에 걸려들게 됩니다. 먼저 찾아온 사이클롭스를 비롯한 3명의 엑스맨들은 데드풀의 계략에 걸리게 되는데 머리에 특수한 물체가 씌워진 사이클롭스가 그것을 떼어내려고 발사한 블래스트가 그 물체의 사이사이에 뚫려있는 구멍에서 튀어나와서 다른 엑스맨들을 비롯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고 그 후에 찾아온 로그, 콜로서스, 갬빗은 또다시 데드풀의 함정에 걸려서 감전사하게 됩니다. 이런 엑스맨들의 죽음을 본 찰스 자비에는 결국 데드풀에게 그만하라는 진심 어린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데드풀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데드풀 자신만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으며 본인이 모두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찰스 자비에는 이제 그만하라며 그의 뇌에 침투를 해서 죽이기로 하는데 데드풀의 뇌를 읽은 찰스는 아, 나는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다 라는 말과 함께 눈물과 코피를 흘리면서 뇌사하게 됩니다. 찰스 자비에 하면 절대로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 없는 매그니토는 자성이 전혀 통하지 않는 젤리 형태로 되어 있는 산에 녹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한편 어벤져스와 함께 뼈만 남아있던 울버린은 역시나 힐링 팩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켄과 X23, 즉 자신의 복제품과 자식을 데드풀이 지속적으로 살해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살해한다는 것의 의미는 X23과 다켄 역시 힐링 팩터를 갖고 있는데 이들의 세포가 다시 재생성되고 조금 살아 돌아온다 싶으면 이 둘의 주변에 있는 화염 방사기가 자동으로 그걸 인식해서 그럴 때마다 방화를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벤져스, 엑스맨들, 자신의 복제품과 자식까지 데드풀에게 당한 모습을 본 울버린은 데드풀과 싸우게 되는데 뼈만 남더라도 살아 돌아오는 울버린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데드풀은 힐링 팩터를 무력화시키는 카보나디움 소재의 검으로 울버린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참고로 여기서 데드풀이 두르고 있는 동물 가죽은 비스트의 가죽입니다. 한편 데드풀의 뒤를 아직도 쫓고만 있는 태스크마스터는 죽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죽은 곳에서 모든 차원을 통과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는데 데드풀이 이 세계 너머의 다른 차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는 걸 간파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데드풀은 특정 인물을 방사능 점토로 만들어서 인형처럼 행동을 조종할 수 있는 퍼펫 마스터에게 강제로 세상의 히어로들과 빌런들의 점토 인형을 만들어서 마치 그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것처럼 연출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멀리서 지켜보며 저격을 준비하고 있는 퍼니셔는 데드풀의 머리를 날려버리는데요.
데드풀이 힐링 팩터로 살아 돌아오기 전에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데드풀이 위치해 있는 건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데드풀의 시체를 다시 봤지만 그건 데드풀이 아닌 데드풀이 변장시켜 놓은 퍼펫 마스터였습니다. 놀란 퍼니셔를 앞에 두고 데드풀은 살포시 나타나서 퍼니셔의 인형을 조종해서 퍼니셔가 자신의 머리에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퍼펫 마스터에게 다양한 존재들의 인형을 얻은 데드풀은 이제 우주로 가서 노바, 실버 서퍼, 타노스, 그리고 갤럭투스까지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데드풀의 위치를 찾은 태스크마스터는 더싱의 늪에서 데드풀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스크마스터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기만 해도 바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데드풀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며 싸우게 되는데, 놀랍게도 곧 데드풀의 내면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데드풀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을 알게 된 태스크마스터는 순간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상대방의 공포를 인식할 수 있는 더싱이 나타나 태스크마스터를 소각시켜버립니다. 한편 더싱이 나타나는 순간을 기다리던 데드풀은 상대방의 내면을 감지할 수 있는 더싱이 자신의 최종 목적, 즉 작가라는 더 높은 차원의 인간들이 자신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독자라는 인간들이 그걸 보고 있기에 이것을 모두 끝내버리겠다는 것을 감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공감을 한 더싱은 스스로를 희생해 데드풀에게 다른 현실로의 이동 통로를 만들어주고, 데드풀은 그 안으로 들어가 수많은 세계들, 즉 만화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 다양한 세계관들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드풀은 한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우리, 즉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과 저, 그리고 마블 코믹스의 작가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데드풀은 창문 너머로 작가들이 데드풀 마블 유니버스를 죽이다 라는 지금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지켜본 뒤 칼을 빼들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를 보면서, 즉 우리를, 독자들을 보면서 이곳을 쓸어버리고 너도 곧 찾아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빨리 좋아요랑 구독 누르고 도망갑시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